의성에서 시작된 경북 산불이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낸 뒤 9일 만에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내륙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동해안까지 번졌는데요. 이번 산불의 현황과 원인 그리고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서 대구 한의대 소방안전환경학과 김석환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집계 상황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 상황부터 우선 짚어주시죠. 네, 한반도의 기압 배치에 따라서 강풍으로 인해서 산불이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됐는데요. 네. 이를 통해서 산불이 지속 시간이 한 150여 시간 정도 역대 최고에 다다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피해 면적 또한 여의도에 160배 정도로 피해 면적이 아주 상당히 컸다 이렇게 보고, 인명포에도 소방 헬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를 포함해서 한 26분 정도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 보게 되겠고, 그다음에 주택과 시설물들이 피해도 한 4,700여 곳이 됩니다. 네. 특히 여기서 주택, 그다음에 농업용 시설, 상공업 시설 등의 피해가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보게 되겠고요. 이를 통해서 대구 경북 북부 지역의 경제 활동이 주축이 되는 농업과 그다음에 관광 산업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앞으로 경제 손실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과 생활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이 자기 고향에 다시 정착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마을 공동화 현상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염려도 되고 있습니다. 네.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북동쪽으로, 그러니까 영덕 해안까지 빠르게 확산이 됐습니다. 1차적으로는 강풍 때문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겠죠? 네, 한 4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지난 겨울과 봄에 경북 북동부 지역에 강우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건조 기간이 계속 지속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경북 북부 지역이 골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골짜기에는 바람을 많이 불는 국지풍이 많이 일어나서 그 국지풍에 의한 산불이 확대가 아주 컸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은 소나무의 비중이 50% 중반대를 차지합니다. 네. 소나무는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경북 북부 지역의 산불이 대형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한 대형화가 되고 산불이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산림에 의해서 발생되는 낙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토양에 쌓이면서 부식토층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작게는 20에서 30cm, 많게는 1m까지 되는데, 그 안에 불씨가 남아있다가 바람이 불면서 재발화되기 때문에 산불이 진화가 더뎌졌고, 이런 것을 통해서 산불이 더 확대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불었던 바람은 초속 27m로 태풍급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큰 산불 확산 속도를 유도했는데, 산불의 확산이 시간당 8.2km 정도로 네. 산불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렇게 보고요. 이런 4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소방대원들의 산불 저지선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다음에 예측하는데 산불이 어디로 확산되는지 쉽게 예측을 못해서 하류 지역에서 큰 피해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도 이어졌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26분이고 그중에서 의성에서 헬기 추락 사고로 70대 조종사께서 네네. 돌아가셨는데, 그 헬기가 30년이 넘는 노후 기종이었다 이렇게 저희 보도가 됐습니다. 네. 소방 헬기 대응에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네. 경북 북부 지역의 산불을 잡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소방 헬기입니다. 네. 그 소방 헬기를 조종하고 운영했던 관계자분들께 저는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산불 진압에 소방 헬기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요. 첫 번째가 출동 시간입니다. 출동 시간은 소방청과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소방 헬기가 통합 운영이 2003년부터 됐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보다는 굉장히 출동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초기 산불이 확대돼서 피해를 더 크게 할 건지를 그 당시 초기에 판단을 해서 집중적으로 소방 헬기를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방헬기 통합 운영이 2023년부터죠. 네네. 네. 이번 산불이 3년 전 울진 산불의 어떤 아픔, 상처가 채 치유되기도 전에 발생을 해서 특히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너무 많은 지금 뭐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계신데 또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해서 그럼 어떤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그 기존에도 많이 나왔던 얘기가 감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소나무가 식대되는 비율을 줄여야 된다. 이런 장기적인 얘기는 계속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산불을 초기에 진화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기 산불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최근에 도입되기 시작한 도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AI가 부착되어 있는 CCTV. 두 번째가 드론을 이용한 산불의 초기 상태를 관찰하는 거. 결과적으로 뭐냐면 산불이 현재 상황, 초기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산불이 대형 산불로서 확대될 우려가 있다면 대형 소방헬기라든가 초대형 소방헬기를 즉각적으로 투입을 해서 화재를 초기에 빨리 진화할 수 있는 도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초기 산불이 상황이 어떤지를 빨리 파악하는 도구들을 많이 보급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초동 대처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피해 집계가 끝나면 본격적인 피해 복구 작업이 시작될 텐데 피해 복구 과정에 우리가 좀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 될 수 있겠습니까? 뭐 재산과 경제활동 복구는 물론이고요. 네. 제일 중요한 게 피해 지역 주민들의 산불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 손실에 의한 상실감에 대한 그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굉장히 치유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이 4월 초입니다. 3, 4개월 지나면 장마와 태풍이 오게 되는데 산불이 지나간 산 능선이라든가 이런 데는 비가 올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반이 약화됐기 때문에 산사태를 유발시킨다든가 그 산사태에 의해서 하류 지역에 그 2차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를 대응하기 위한 재산상의 피해를 뿐만 아니라 그 사방이라든가 이런 댐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부가적으로 해야 될 그런 네네. 네. 네. 산불이 지나간 토양과 지반은 열에 의해서 매우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빗물에 의해서 산사태의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다음에 산불 잔재물들이 빗물에 의해서 쓸려서 하루로 유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농작물이라든가 하천에 피해를 입힐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응급복구가 좀 중요하다 네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뉴스 초대석 오늘은 대구한의대 소방안전환경학과 김석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